자, 이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튜닝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이걸 지우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알가리를 할 때는 절대 많은 비용을 들이지 마라. 왜?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안 나왔을 때 더 이상 돈을 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난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소리만 선명하면 돼. 라면은 원하시는 대로 튜닝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자, 다시 산타페 TM으로 되돌아와서 하려고 하는 것은 센터 스피커와 트위터 좌우, 그 다음에 앞도어에 있는 스피커, 뒷도어 스피커,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서브우퍼. 자, 여기까지 할 건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앞도어 스피커를 바꿀 건데 오늘 바꾸는 스피커는 포칼 제품입니다. 저는 항상 튜닝을 하면서 스피커를 뭘 쓸 건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스피커는 제조하는 회사, 그 다음에 각 제조회사마다 다양한 단계의 스피커 레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사실 평가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소리 자체가 감성적이고 선입견이 들어갔을 때는 그 판단이 완전히 또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뭘 쓰냐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사실 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전체 밸런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신에 각 스피커 회사들마다 각각의 약간씩의 특색은 있습니다. 그게 뭐 고음이 약간 쏜다든지 아니면은 고음이 좀 부드러운 고음이 나온다든지 그런 음색의 특징은 있지만 크게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장착하는 이 앞쪽 스피커 제품 앞도어에 들어가는 것이 포칼 제품이고 가끔 가다가 전화상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어 스피커가 얼마예요? 얘기를 하면은 답을 드리면 트윗은 또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정말 경차의 밴이 아닌 이상은 앞쪽 스피커는 얘가 같이 교체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고음용 트윗과 중저음용, 이게 같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따로 바꾸지는 않고 얘를 바꾸면, 앞도어를 바꾸면 트윗도 같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하는 것은 이 포칼 제품으로 앞 스피커를 바꾸고, 물론 뒤 스피커도 포칼 제품으로 바꿀 겁니다. 이 스피커의 특성이 어떠느냐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 스피커 포칼 TKM 트윗이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대시보드 좌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앞 도어에 기본 방음과 미드우퍼가 앞도어 좌측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끝난 겁니다. 앞도어와 트위터 장착이 끝났습니다. 자, 얘 장착하는 것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착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다음은 뒤 스피커인데, 뒤 스피커는 뒷도어에 달려 있는 것은 같은 포칼사인데 코엑셜입니다. 코엑셜이라는 것은 안에 지금 이 형상과 같이 사진 잠깐 보시면은 이 미드우퍼 안에 트윗이 가운데에 같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를 중저음을 내고 고음은 여기에서 따로 내는 거죠. 자, 이게 코엑셜입니다. 이 뒤쪽 스피커도 역시 같은 포칼사의 코엑셜로 장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앞뒤 스피커의 장착이 끝난 거고, 다음은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 센터 스피커입니다. 혹시 지금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아닌 6스피커 시스템에 이 센터 스피커를 장착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장착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카오디오샵 가서 장착을 했겠죠. 지금 소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센터 스피커를 제대로 장착해 주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뒷스피커, 앞스피커, 트위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오로지 얘 혼자만 이렇게 크게 소리를 냅니다. 이런 소리는 이 스피커를 다 죽이는 팀킬, 혼자서 잘났다고 떠드는 소리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은 연결을 잘못하신 겁니다. 더구나 이 스피커가 만약에 좀 고가인 50에서 한 80만 원 정도를 썼다면 그리고 출력이 이렇게 높다면 이 스피커 바로 떼셔야 됩니다. 파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스피커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연결해 주는 방식은 이 좌측 도어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원래 운전자가 여기 앉아서 소리를 들을 때 이 센터 스피커가 없을 때는 이 소리만 들립니다. 도어에 트윗이 있지 않고 대시보드 위에 트윗이 있으면은 소리가 여기에서만 나게 되죠. 스테레오감이 약간 무너진 거죠. 왜냐하면 운전자 위치 자체가 이 스피커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 스피커가 내 귀에 이 스피커보다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가 1초에 360m를 가는데 이 미세한 차이가 양쪽에서 동일한 소리를 내고 있더라도 여기서 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센터 스피커를 달았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여기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다 죽여버리고 여기에서 중고음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자, 처음에는 이 가운데서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신기하기도 하고 소리가 맑아진 것도 같고 다양한 돈 썼으니까 소리가 괜찮아졌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만 지나면은 볼륨을 올릴 수 없다라는 사실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걸 못 느껴요. 소리는 이상하긴 하고 볼륨을 못 올리는데 이걸 못 느낀다 이거죠. 왜? 여기서 안 나던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센터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왼쪽 좌측 스피커와 운전석에 있는 그 앞 스피커와 조수석에 있는 앞쪽 스피커에서 균일하게 신호를 따와야 됩니다. 즉 여기에 앰프가 하나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들어가고 L 신호가 들어가고 R 신호가 들어가서 얘를 조절해서 이쪽으로 내보내는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3인치나 4인치 괜찮은 스피커를 달았으면 떼라고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2에서 4인치 정도 스피커를 이 소형 스피커에서 재생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이게 낮아야 80Hz입니다. 즉 저음은 이보다 낮은 대역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가청 주파수가 20kHz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1kHz 대역이 사람 목소리 대역이고 이쪽이 저주파 대역인데 이 저음 자체는 인치수가 큰 스피커에서만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실제 스피커를 보시면 콘지의 운동 반경이 굉장히 작은 걸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윗 같은 경우는 거의 운동량이 없다라는 거죠. 왜? 주파수 대역이 높기 때문에 운동량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인치나 4인치의 이 낮은 대역을 없애지 않고 이렇게 바로 연결했다는 얘기는 이 센터에서 여기
프론트 좌측에 나오는 저음을 그대로 재생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우퍼가 없는 시스템은 이 앞쪽 도어 스피커가 베이스가 약간 부스트 되어 있습니다. 순정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결국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저음이 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콘지가 늘어지거나 멀지않아 파손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가격이 아닌 만만치 않은 가격에 괜찮은 스피커라고 해서 소리가 좋아질 걸로 해서 넣는데 소리는 여기서 얘만 엄청나게 크게 나고 콘지는 멀지 않아 너덜너덜하게 되고 슬픈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센터 스피커에 들어가는 신호는 첫 번째, 센터 스피커에 들어가는 신호는 첫 번째, 저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 저음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 결국에 필터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 필터를 쓰려면 앰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L과 R 신호를 모두 받아야 된다. 이 L과 R 신호를 모두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좌측에 있는 이 운전석에 있는 스피커 L과 조수석에 있는 R 신호를 모두 받아야 사람 목소리만 여기에서 재생을 하는데 스테레오감이 안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좌측에서만 신호를 연결해주면 L 신호가 나올 때는 여기서 엄청나게 크게 나는 거고 동일한 크기의 R 신호가 나올 때는 여기서 요만하게 들릴 거라는 얘기죠. 스테레오가 언밸런스가 나면서 소리가 울렁거리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이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린. 그래서 L과 R에서 반드시 받아서 신호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스테레오가 된다. 근데 이 스테레오가 되는 게 L과 R 신호를 받아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스테레오감을 느끼고 이 해상력을 느끼는 것은 이 각각의 스피커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주파수 대역, 그러니까 영역을 재생을 해야 되는데 얘는 고음이 나오는 거고 얘는 중저음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물론 고음이 나오죠. 앞쪽이니까. 여기도 중저음이 나오고 스테레오감을 고객이 가장 많이 느끼고 해상력이 있다라고 느낄 때는 여기에서 고음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밸런스를 깨트리고 모노처럼 만들어버리고 해상력이 없어져 버리는 소리를 만든다는 뜻이죠. 결국에 센터 스피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세 번째는 고음도 역시 없어야 된다. 이 세 가지로 해서 센터 스피커를 만들면은 잘 만들어질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센터 스피커의 가장 중요한 점은 마지막 음의 크기입니다. 이 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 중요한 건거니 내가 여기에서 앉아서 고개를 이렇게만 해도 센터 스피커 소리가 크기가 달라집니다. 즉, 이 센터 스피커의 크기가 얼마냐가 이 전체 사운드 시스템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미세하게 조절해서 내가 가장 듣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국에 여기에 음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에 레벨 조절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이 센터 스피커를 떼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앰프를 쓰고 필터를 쓰고 음을 걸러내서 사람 목소리만 여기서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센터 스피커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장착할 센터 스피커는 그래서 사진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제품의 미드 3인치입니다. 자, 다음은 서브우퍼인데 서브우퍼가
2000년대나 90년대 말 월드컵 하던 그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서브우퍼는 잠깐 여기다 센터 스피커, 이건 독일의 그라운드 제로사 제품입니다. 자, 예전에는 쿵쿵거리고 여기에다가 우퍼 트렁크 딱 열면은 우퍼 12인치 내지는 12인치 두 발, 우퍼는 몇 발이라고 표현하죠. 두 발 딱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와, 돈 좀 썼겠다. 또 쿵쿵거리면서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걸 즐기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내년이면 2019년이네요. 요즘 추세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트렁크 열어서 우퍼가 보이네? 그러면은 스스로 약간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보이지 않는 우퍼가 필요한 거죠. 우퍼는 듣고 싶은데 표시는 안 나고 트렁크 공간을 다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이 모든 튜닝을 다 끝냈는데도 아무도 이 차를 보고 튜닝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이 자리에 튜닝 우퍼를 넣을 건데요.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순정 서브우퍼가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에는 없죠. 대신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브레이크 커버가 있고, 자, 여기에다가 사진 보시면 이런 우퍼를 방음 작업을 통해서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우퍼를 그냥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우퍼를 가지고 얼마나 밸런스 있게 소리를 만들어 주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럼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흔한 얘기로 패키지, 이 우퍼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퍼 얘기를 꺼내면서 패키지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겁니다. 4채널 앰프 플러스 서브우퍼 플러스 앞 스피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이런 시스템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흔한 얘기로 입문용인데, 이럴 경우에 이 4채널 앰프의 2채널은 이 앞 스피커를 구동하는 데 사용합니다. 앞 스피커 좌우. 그 다음에 나머지 2채널은 브릿지를 걸어서 1채널로 만들어서 이 서브우퍼를 구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비용이 굉장히 절약이 되죠.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초보라면 상관이 없고 벙벙거리는 소리가 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면 여기에 사용되는 4채널 앰프는 앰프의 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백색 RCA 잭, 여기는 빨간색 RCA 잭이 있고, 여기에 게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 앰프 출력을 얼마나 낼 건지 조절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주파수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120Hz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런 스위치가 있습니다. 120Hz 이하로만 쓸 거냐 아니면은 그냥 플레인지로 내보낼 거냐. 즉 서브우퍼가 100에서 120Hz 정도 밑에 부분을 다 낸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 100Hz가 어떤 부분인 거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서브우퍼, 이게 중음이고 이게 고음, 이 부분이 저음인데 이 저음을 다시 확대해서 보면, 저음 부분만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20Hz라고 합니다. 물론 진동으로만 느끼는 거지만 일부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음, 카오디오의 이퀄라이저를 보면은 고음, 중음, 저음이 있는데 이 저음이 약 100Hz입니다.
우리가 벙벙거린다고 생각하는 주파수 대역이 바로 이 대역입니다. 그럼 서브우퍼 대역은 어디냐? 서브우퍼 대역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벙벙거린다고 생각하는 이 주파수 대역은 서브우퍼 대역이 아니고 베이스 대역입니다. 결국에 아까 얘기한 이 포채널은 서브우퍼를 구동하는 전용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소리를 내는 대역이 상당히 넓은 거죠. 항상 풍부한 소리를 낸다는 얘기죠. 이런 풍부한 소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단한 맛이 없습니다. 물론 베이스는 굉장히 풍부한 거죠. 그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우퍼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벙벙거리는 소리는 말고 임팩트 있게 단단하게 쳐주는 소리 만들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게 서브우퍼라는 얘기죠. 결국에 이런 앰프를 써서는 그런 임팩트 있는 소리를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앰프에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니? 앰프 측면에 뭐 쭉쭉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점을 없애는 거, 이 고음 부분 이쪽을 얼마까지 없앨 것인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밴드 패스인데 얘는 하이 패스니까 하이 부분만 내보내는 이 필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쪽은 고음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로우 패스라고 합니다. 즉 이 부분만 내보내는 신호를 만들어주는 앰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사용하려는 앰프가 이제 이런 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앰프를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대로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고객들이 원하는 건 음악에 따라서 내지는 옆에 사람이 탔을 때 내가 이 우퍼가 없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게, 내지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에 우퍼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게 조절하는 것을 조절기, 흔히 얘기하는 서브우퍼 게인 컨트롤러, 이게 이 앞쪽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우퍼 크기를 조절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앰프가 사용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사용되는 앰프는 오채널, 디크레스 앰프가 사용됩니다. 5채널 중에서 4채널은 앞 스피커와 뒷 스피커를 사용하고 나머지 1채널 가지고 이 서브우퍼, 결국에 5채널 내에 있는 서브우퍼 전용 채널이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이 센터 스피커를 만드는 데는 아까 얘기한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앰프가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채널 앰프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앰프는 2개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간 서브우퍼, 사진으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포칼 제품으로 포칼 8인치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8인치로 해서 출력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약 280W 정도 나옵니다. RMS 값으로. RMS 280W면 여러분들이 다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튜닝입니다. 튜닝이라는 게 결국에 이 전체 각 스피커마다의 레벨 내지는 주파수 성분, 이것들의 레벨을 조절해 주는 것, 즉 밸런스입니다. 이 밸런스를 만들어 주지 못하면은 아무리 비싼 제품이 들어갔다고 해도 좋은 소리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튜닝을 할 때 이 자기 소리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못 만드는 이유는 어디를
어떤 기준으로 세워서 이 소리를 만들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카오디오샵에서 이런 시스템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아까 센터 스피커를 제대로 만들어서 튜닝하는 이 상태를 사실 잘 모르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제 오디오로 바꾸고 4채널 램프 걸고 우퍼 한 발 걸면 전부인 그런 튜닝을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스피커를 튜닝한다는 게 사실은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죠.